안녕하세요. 구교수TV 시청자 여러분,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구글 챗 한번 써보셨을까요? 네, 혹시라도 구글 챗의 기본편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위에 보시면 구글 챗에 관련된 기본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구글 챗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싶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적인 환경, 기업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업무적으로 쓰면 상당히 좋은 툴이 구글 챗인데요. 자, 오늘은 구글 챗에 있는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서 왜 구글 챗을 쓰는지 이유를 한번 실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글 챗에 있는 스페이스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여기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을 각기 다른 계정,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구글 챗에 입장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메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점화기를 눌러서 채팅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지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메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메일 들어가신 다음에 자, 왼쪽 보시면 메뉴 중에 저번 시간에는 챗을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스페이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초에는 지금처럼 스페이스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자,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명칭을 자, 이런 형태로 명칭을 넣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설명은 지금은 당장 안 넣으셔도 좋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편집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메뉴 보시면 필요한 어떤 여기에 구성 인원들을 저희가 초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초대하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스페이스를 만들고 나서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 액세스가 제한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스페이스를 좀 폐쇄형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비밀스럽게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비밀스럽게 초대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 도메인, 기업에 있는 도메인 내에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도메인을 선택하시면 이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페이스가 검색이 되어지고요.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오픈되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도메인 사람들만 초대하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이긴 한데 그래도 도메인 내에서는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보통 이렇게 쓰긴 하지만 방금처럼 제한된 형태로 필요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우리 도메인 이외의 외부의 도메인과 같이 작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구글 개인 계정을 초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어떤 옵션인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의 조건이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칭을 정하시고 나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아주 쉽게 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보고요. 외부에 있는 도메인, 쉽게 말하면 외부 계정 혹은 개인 계정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의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사용자 및 앱 추가라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계정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자, 그리고 외부 계정을 한번 초대해 볼게요. 자, 기존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혹시나 초대 안 된 사람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 형태로 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자, 외부 도메인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초대가 실제로 되어지고요. 우리 도메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장이 바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외부 도메인들은 수락을 눌러야지만 여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개인 계정 두 개는 지메일로 가서 수락을 눌러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계정으로 가서 메일이 가보면 자, 받은 편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학교 소면 스페이스에 참여 초대라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가서, 네, 여기 가서, 방금 전에 초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챗 열기에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참여할 건지 차단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참여를 누르게 되면 이 스페이스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되셨죠,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인사말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서 다른 지금 스페이스에서도 지금 보이게 되겠죠. 지금 동일한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조건이에요. 자, 스페이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여기 보시면 파일과 할 일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게 기존에 있던 책과는 좀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분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두 번째는 어떤 파일을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할 일로 들어가서 제가 자, 할 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스페이스에 할 일 추가라 되어 있죠?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작업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날짜 및 시간 추가로 와서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할당을 지금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하면 됩니다. 자, 표시해 볼게요. 표시해서 추가 누르면 이렇게 할 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할 일을 만들자마자 챗에 가보면 실제로 할 일 형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골뱅이 형태로 이 계정에게 멘션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계정에게 알림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할 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들어서요. 똑같이 아까처럼 제가 추가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가 되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또 일이 할당이 되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할당을 시켜줘서 보여지게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스페이스 내에서 이렇게 할 일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똑같이 보이시죠? 지금 스페이스에 가보면 동일한 일들이 다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파일을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파일로 가서 자, 다른 계정으로 제가 왔습니다. 파일 추가해 볼게요. 자, 파일 추가로 가서 이 계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연극 대본 작성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삽입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파일이 하나 삽입되어지고요. 자, 이런 형태로 제가 메시지를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파일 형태로 지금 주어지게 되고요. 이 파일이 실제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탭에서 바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계정에서는 바로 열리게 될 거지만 다른 계정으로 갔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파일 가보면 이 파일이 보이게 되죠. 챗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져요. 맞죠? 채팅에서 열면은 바로 채팅하면서도 이렇게 파일을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파일에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 액세스 요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 권한으로 지금 주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그죠? 자, 실제로 다른 외부 계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외부 계정에서는 지금 파일을 표시할 수 없대요. 맞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액세스 권한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지금 이 계정에서 아까 전에 최초로 이 파일을 공유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파일을 열어서 공유를 권한을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개인 계정 있었죠? 그런 개인 계정들에게 개인 계정들에게 이렇게 공유 메시지를 보내어서 전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스페이스 내에서 할 일을 통해서 서로의 할 일을 지금 언제까지 누가 맡아서 할지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파일을 공유해서 여기에 파일을 쭉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채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챗에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채팅에 대해서 옵션을 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보시면은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은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많을 경우에 스페이스가 한 가지 이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가장 최상단에 이 스페이스를 고정시킴으로써 눈에 띄게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번에 챗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시면 일자한 상태로 표시를 두어서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숫자가 있게 되면 다시 들어와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형태로 둘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모든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첫 번째 하시면 되고, 팔로우 했던 어떤 대화 목록의 답장이라든지 골뱅이 멘션이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는 표시하겠다 할 경우에 팔로우 중 상태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전체로 두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멤버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다른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스페이스에서는 챗과는 다르게 챗은 일반적인 어떤 채팅에 중점을 둔 거라면 스페이스에서는 할 일과 파일을 통해서 지금처럼 업무 중심으로 뭔가를 나누어서 분업을 할 때, 그리고 파일을 공유할 때 쓰면 좋을 기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의 기본편과 응용편을 꼭 활용해 보시고 좀 더 나은 그리고 매끄러운 그런 메시지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 싶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